안녕하세요. 네, 저도 정치를 접고서 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섭니다. 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토요일 오후를 조용하게 살 수가 없을까?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날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십 년을 피를 땀을 흘려가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서 되나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까 김대호 소장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탈북자 한성욱 씨의 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꽤 고위급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뒤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닥달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신 입조심해라. 당신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자유를 찾아서 이 나라에 온 그 탈북자가 목숨 걸고 날아온 이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겪었습니다. 김정은이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나라 국정원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칼을 물리겠다고도 할 기세입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연주를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자랑을 하는 그런 국정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월급을 누가 줍니까?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 북조선보다도 공산당이 더 많더라. 맞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아래서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색깔 논리 저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들, 이 나라의 길을 닦고 여기에 있는 건물을 모두 세운 우리들에게 그들은 극우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탈북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산당인지 모른다고, 북한에 공산주의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받들고 우상화하자라는 사이비 2단 종교의 신도들이 바로 북한 주민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철 모르는 좌파들, 철 모르는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그분이 쓰라린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탈북자, 이 월북자, 이 많은 카테고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임수경이가 술에 취해서 기자들하고 자기 동료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탈북자는 배신자들이라고. 김정은 왕조를 등을 돌리고 왔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다 배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배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애국자인 것입니다. 애국자를 애국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탈북자를 이제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권력으로 부당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표를 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마구마구 저 김정은에게 갖다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현실을 몰랐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종북 정권 노릇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수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 무능을 발판으로 저들이 올라가서 그래, 노무현 때의 그 실정을 겪었기에, 노무현 때의 그 문제점을 겪었기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때 그 짓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숨진 꽃다운 청년들에 대해서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현충원에 가보십시오. 그 현충원 묘비에 새겨진 그들이 숨진 날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7일입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잡을 줄 모르면서 방아쇠가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16, 17, 18, 19살짜리들이 총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탄을 맞아서 죽었을 때, 김일성이 끌고 온 탱크 밑에 깔려서 죽었을 때 그들은 웃으며 죽었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쳤다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젊은 친구들에게 문재인의 나라, 조국의 나라, 노무현이 유언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숨 걸고 문재인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세금 내고 군대 아들 보내고 다 했는데 우리가 왜 이 대학 곁에서 싸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재인과 종북 좌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명예라고 자기들끼리 지켜주는 사이비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가졌습니다. 신문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를 가졌습니다. 정교조를 가졌습니다. 민노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적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헐값에 저 김정은에게 팔아넘기려는 거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데 북한에 민주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돈이 들어가서 북한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민주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민주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홍콩의 도도한 흐름과 홍콩 사람들의 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1965년에 한일 협정에 의해서 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저도 한때는 좋아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식민지 청산에 대한 사죄, 반드시 배상금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경제 5개년 계획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4,700만 모두가 안 먹고 안 쓰고 52시간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가면서 일한 공장에 있던 우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산업화 전선에 있던 우리 오빠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매우 위대한 나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도 받았습니다. 필리핀도 4억 4천 달러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도 2억 2천 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합시다. 어깨를 단단히 펴고 다닙시다. 문재인의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조국이라는 그 사이비 종북 좌파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서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해주십시오. 제가 KBS 기자를 했고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 길바닥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장기표 대표님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표 대표님한테는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표 대표님처럼 부끄러움 없이 초라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척박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 KBS 기자 노릇했던 수많은 라이트가 있는 데서 저 안영환 의원과 저는 딱 한 개의 불을 켜고서 안방 TV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 할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더 자유스럽습니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장기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높은 자리 마다했습니다. 꽃자리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모임을, 이 어려운 대기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백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끝까지.